네, 이번 시간에는 연차 휴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관리에 있어서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준인데요. 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연차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사대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만이 지켜야 되는 적용되는 법도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종 수당을 1.5배 정산해서 가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연장근로라든지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수당을 지급할 때 1.5배로 가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직원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사업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냐 아니냐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인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발생일 전 1개월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 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쉬운 예시로 한 번 더 풀어볼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화요일 야간 진료 때는 근로자 5인이 모두 출근하고 또 환자를 많이 보는 토요일도 5일을 출근하지만 나머지 월, 수, 목, 금은 돌아가며 휴무해서 4인이 출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동 일수는 실제로 진료를 한 26일이 될 거고요. 이 가동 일수에 나와서 진료를 같이 한 직원들의 숫자는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113명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가지고 진료 일수당 평균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5인이나 나와서 근로한 직원의 평균 숫자가 4.34명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장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의 조건에 미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병의원에서 연차에 관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을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인의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재미있게 예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음 중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원장님들께서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급연차를 사용한 직원. 두 번째, 출산휴가 중인 직원. 세 번째, 1시간 출근하는 청소일용직. 네 번째, 무급휴무, 즉 오프를 사용한 직원. 다섯 번째, 주 3회 하루 4시간 출근하는 프리랜서 페이닥터. 자, 이 중에서 누군가는 상시 근로자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무급휴무를 사용한 직원입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한 직원은 실제로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 근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이 상시 근로자 5인인지 5인이 아닌지를 계산하실 때는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전문가와 논의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유급휴가로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차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은 살펴보신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로자 또한 지난 일료 근로일이 80% 이상 근로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었을 때 연차 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차 대체 제도의 축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연차 대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 대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선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사 2년 차인 직원이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차 대체를 실제로 6개를 하고 나머지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직원이 일상적인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9개일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연차 대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휴일도 유급으로 제공을 하시고 나머지 연차도 15개 모두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시 근로자 5인인 사업장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 모두 다 법정 연차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차 대체 제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인데요.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준수하면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사업주가 잔여 연차가 남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잔여 연차 보상의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 서면 통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구두로 안내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서면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함께 연차 사용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적용한다면 복잡한 연차 제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